전 세계에 계신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생방송으로 역전의 용사들 시작했습니다. 오늘 약간 긴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비판을 받아서 심기일전해서 오늘 제대로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한다. 평소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오늘 진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신용환 교수 요즘 구독자 조회수 제조기인데요. 엄청 뜨고 있는 신용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자, 오늘 비밀병기 한 분 투입했습니다. 저희들 혼자 그리고 이상호 기자, 신용환 교수하고도 안 돼가지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 뜨겁게 전해드릴 한 분인데요.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우리 날 것처럼요. 뭡니까 항구에서 배가 막 들어오면 살아있는 날 생선들이 네. 막 엎한장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방송하는데 어제는 이렇게 하다가 11,000명까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중단이 됐는데 우와 그때부터 방송 진행 잘 못한다 하면서 얼마나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부었습니다. 저는 욕 들어보면 얼굴이 이렇게 붓는데요. 여러분 오늘 꾸중 듣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한 내용 확실하게 최초보도 오늘 한 3가지 있는데요.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면서 가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화이팅! 그리고 한덕수 내란죄 구속수사하라. 이재명 1번 김지훈님 고맙습니다. 저하고 어떻게 마음이 똑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문이라도 김건희 즉각 구속해야 한다라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검찰 내부 오늘 제대로 취재했는데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놀라운 이야기지만 또 기쁜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호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저희들이 취재를 좀 했는데요. 야, 깜짝 놀랄 만한 것인데 이상호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방법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장비랑 전문가들이 이제 대거 투입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게 적용용 총이란 말이죠. 이미 그 얘기가 한 달 반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른 경로로 추가로 들어오면서 권총이 아니라 1, 2km 내에서 유효적인 표적에 치명을 가할 수 있는 적용용 총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뭐 후보만 빼고 지지자나 다른 관계자들이 노심초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구 오늘부터 제대로 이제 빌딩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범위를 1, 2km 이내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그런 취지의 경우가 시작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OP죠. OP죠. 네. Observation Post 저는 아마 이제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첨부를 잠깐 하자면 예. 어제 제가 이제 대전까지 수행을 했었거든요. 예. 현장 기자단 수행을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무대가 마련된 곳 맞은편에 있는 건물 위에 소위 말하는 특수 경찰 같은 분들이 다 이렇게 아래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본 무대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그 폭발물 탐지견하고 그 특수 경찰이라 그러나요? 특공대들이 와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걸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야, 제가 취재를 해서 단독으로 보도하려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매일 실시간으로 정말 현장에서 취재하니까 더욱더 정보가 생생한데요. 잠시 후에 경호처도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신용환 교수님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 내용을 특별히 관장하고 있는 우리 박한천 전 행정관이 지금 TF팀에 들어가 계신데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경호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봤는데 잠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제 저격용 총이 뭐 입수됐다 하는 그러한 첩보 여러 가지 첩보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거리나 아니면은 높은 고층에서 그 후보를 갖다가 어떤 타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OP조라는 걸 운영합니다. 오브저베이션 포스터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전방 관측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고성능 많은 경우로 그 만약 저격이라든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소도 더 살피고 하는 사전 안전 활동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져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까? 저는 이런 내용이 알려져야 어떠한 테러를 하려는 그 세력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테러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테러하는 사람들은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로 나가는 사람은 범죄를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더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직접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조금 안심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하니까 이 OP조라 그랬죠. Observation Post라는 그룹이 10명 정도가 일찌감치 주변을 가서 이제 후보가 연설하는 주변 현장을 가서 점검을 일단 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한 1~2km 정도는 충분히 관장을 해서 10명 정도가 완벽하게 전문 요원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1시간 전에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후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현장에는 실제로 한 40명 이상의 또 전문 경호원들이 오늘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움직이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제 옆에서 근거리 1m 정도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둘러싸면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냐. 맞아요. 뭐 그런 네, 부분도 네,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정말 부분이 정보가 있고 네네. 제가 이제 공보단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부 언론들에서 민주당이 지금 과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에게 실제 제보가 있고 예.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주 중요하다. 자, 지금 이제 현장 한번 보십시오. 올 대구 현장인데요. 경호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다르네요.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나면서 우리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재명은 본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의 몸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경호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이미 저 건물의 아마 제일 높은 옥상 같은 데는 전문 요원들이 배치되어서 사전에 1시간 전에 완벽하게 일단 세팅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 탐지경까지 다 가서 이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단독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와대라고 이제 해야 되죠.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그거는 윤석열 지가 만든 거니까 경호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나왔는데 이거 지금 신용환 교수님이 최초로 공개해 주시죠. 경호처 경호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 경호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고 많은 이제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조승래 그 공보단장께서도 경호처 경호 등등을 협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어제 이제 하셨죠. 그리고 나서 경호처에서도 정부나 국회가 요청을 해오면 특히 이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등등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유력 후보 주로 이제 1번, 2번 후보가 되겠죠.에 대해서 경호처가 경호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제 채널로 체크를 해본 결과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경호처에서 이미. 그래서 이제 양당 완전 합의 국회의장 사인만 요청만 있으면 바로 들어간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투입은 되지 않았지만 한 50명으로 이제 경호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 경호처까지 움직여서 뭔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여기에 첩자가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측의 예를 들어서 1번, 2번 후보들의 이제 그 수행 부장 네. 책임자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네, 예. 아무나 그냥 보내는 사람 받는 게 아니고 미리 협의를 해서 그 전체적인 거를 다 체크를 하고 받는 거죠. 자 경호처의 경우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람을 쓸 건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전과 보안 또 생명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과하면 과할수록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경고망동하거나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예. 경호처 관련해서는 저도 이전부터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경호처가 사실 다음 정권에서 조직이 형용화될 수도 있고 네.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높게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뭐 비아폰 서버도 지금 필요한 게 다 넘어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번에도 사실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경호처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지금 확인 결과 네네.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미 준비는 다 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완비되어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아까 박관천 행정관이 지금 신속 대응단의 부단장인가? 네, 예. 네, 부단장입니다. 부단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계신데 아마 그 거기까지만 아마 이제 공개를 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여쭤본 게 있어요. 박관천 부단장한테
이런 장비가 들어왔다는데 사실이냐 근데 확인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건 보도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지금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계세요. 불안하다고. 그런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항상 뭐 많이 봤잖아요 이번에. 그것도 다 커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안심이 좀 됐으니까 이거 우리 좀 박수로서 자축을 좀 하시죠. 정말로 경호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이 자 완벽하게 우리가 의심을 지워야 한다 이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서 이제 테러를 꿈꾸는 자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 접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테러와 관련된 제보를 네.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하나 하고 그것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예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제대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분 좋게 오늘 역전용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오늘 계획을 잘하고 있습니까?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구가 네. 디비졌습니다. 디비진다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 갔는데 무려 5천 명 이상이 대구에서 모여가지고 평일인데 오후 2시경 1시 반에 했는데 정말로 동성로 대구백화점 주변이 인파로 꽉 찼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런데 여기 대구 맞니까? 진짜 대구 맞아요.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대구 같지가 않습니다. 대구가 디비진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했는데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짧았는데요.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 맞니까? 진짜 대구 맞아요.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대구 같지가 않습니다. 대구가 디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면 대구 분위기가 어땠는지 대구에서 저 현장에서 있었던 이대희 민주당 대구 공동선대본부장한테 또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로 기자는 뛰는 확인해야 진짜.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자 이대희 본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대구 분위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정치인의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이재명 후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집회를 할 때 보면 대구 백화점 앞에서 많이 하는데요. 대구 백화점 그 앞쪽에 연단 뒤쪽으로도 꽉 차 있었고 앞쪽으로도 한인극장 약 3분의 2까지 꽉 차 있는 시민들이 여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자 이제 TK 민심이 실제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충청 지역에 가서 이제 매일 선거운동을 네, 하시지 네. 않습니까? 대구 경북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3년간 확연히 다르다고 이렇게 느끼시죠? 지금 아까 이제 대구백화점 앞에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3년 전 어떤 대선 때 그리고 작년도 총선하고의 모습하고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비교해 보면 뭐 확연한 정도가 아니라 천지개벽 수준이죠. 야 여기서도 잘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확연히 지금 반응이 다르고 일방적인 어떤 연설이 아니라 그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리액션이 계속 따라붙잖아요. 서로 교감하면서 오는 그 부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남이가 해서 얘기하셨듯이 제명이가 남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예. 보면 22년 2월이랑 이번 25년 5월 오늘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예. 이거 앞에 부분만 지난 22년에 모여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사진이 전체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 골목 끝까지 그리고 이 무대 뒤로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대구 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오늘 저 이제 하단에 2025년 5월 13일 저 사진 왼쪽 편이
한일극장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꽉 찼다라는 이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야 대구가 정말로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기분이 좋았다. 그래 대구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알고 보면 이재명 후보도 고향이 안동인데 조금 전에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남이가 재명이가 남이가 재명이가 남이가. 남이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아이니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어쨌든 지금 대구 경제가 얼마나 안 좋냐면요. 저기가 대구백화점 본점이었거든요. 네. 그 본점이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동성로면 가장 번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구백화점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됐고요. 저기에도 빈 점포가 절비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저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한쪽에 몰아주니까 정말로 좋았냐고. 호남을 보라고 광주 전남을 보라고 거기에는 민주당 잘못하면 바로 내치고 다른 정당을 선택해서 준엄하게 경고를 하는데 대구 경북은 말뚝만 꽂으면 다 만들어주고 나서 어떤 결과가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 사람들이 정말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대표님, 들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진인데 여기는 어느 쪽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금 대구백화점 건물이 있고 저 무대 쪽으로 저 뒤로 보이지 않습니까? 무대가 저 안쪽에 있는 거. 예, 예. 하얀 무대가 있는 그렇게 예, 이제 야,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 뒤까지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계셨네요. 예. 그렇게 이제 모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뭐 저는 지금 현재 공보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은 없습니다. 현재 네. 상황을 51대 49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 후보를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대전을 가보니까 우리 후보님이 이전과 다르게 여유 있고 또 우렁찬 목소리, 네. 또 힘찬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건 실감하고 있다라는 말씀 정도만 지금 우리 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입장에서 약간 방송용 멘트는 조금 아니, 그래도 홍보단이 제가 아니라 겸손해야 되니까. 전문가로서 이제 예.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알려주시면 좋은데 혹시 네. 이제 댓글로 오늘 동성로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연설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열띠게 이제 정권 교체를 외쳤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 주시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요.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랐거든요. 당연히 국힘을 지지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재명이 차라리 낫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거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렇습니다. 대구에서는 민주당 성향이다라는 거 표시 못 내고 두 번째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는 것은 아예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분위기가 이번에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좀 바뀌었다. 이제 당당하게 민주당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나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었다. 이것만 해도 대구가 엄청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대구 경북으로 출발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청주는 어떻습니까? 충청도가 지금 뭐 어떻게 가고 충청도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 스윙부터 하프앤하프 지역이죠. 그래서 바로미터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특히 충청 중에서도 이제 충북에서 이기는 분이 항상 이겼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겼는데 그 충북의 민심 마찬가지입니다. 단양, 제천, 음성, 진천 등등으로 증평, 뭐 보은옥천, 영동 쭉 해서 경청 투어를 하면서 이제 미리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그 반응이 기존에 예전에 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 분들의 반응이 대체로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항상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 진천 같은 경우에 거의 무슨 대규모 마치 동원한 군중 집회할 정도로 많이 모이를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모임이 그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본다면 충청에서도 지금의 여세를 초반 여세를 잘 몰고 가면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자 정명님께서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오늘 대구 동성로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나는 늘 민주당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스카이와이님은 원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군요. 두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예, 대단한 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후보님 명연설 감동받아 소리 지르고 눈물이 났어요. 와, 이예피님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경북의 딸들 좋아 맹북뱅님 이렇게 주셨네요. 대구 시민들 사랑합니다. 유소피아님. 자, 그리고 대구는 어차피 대구야. 뭐 이 뭡니까?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 대구 화이팅 해주셔야 되는데 대구는 어차피 대구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까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EJK님, 우와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 박수 주셨는데 어쨌든 대구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 핫도님도 저 오늘 동성로 참여했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널리 알려져서 정말로 정권 교체 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이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과 함께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성동 거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제는 대구에서 저런 이야기 들렸지 않습니까? 오늘 울산 갔는데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울산에 가서 지지 호소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날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없고 오로지 독재가 판칠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최종 왕조가 될 날이 왕조가 될 것입니다. 자, 저 이제 경적이 통쾌하네요. 통쾌합니까? 네.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딱 듣고 있다가 얼굴 보니까 바로 경적 울렸다. 어떻게 해서?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 보는데 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 예. 명확하게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누가 저렇게 크락션 올립니까? 자, 그래서 요즘은 국힘 의원들이 어디 나가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요걸 하도 많이 들어서 카메라가 있을 때만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카메라가 없으면 빨리 몸을 숨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말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 고소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국힘 분위기가 싸하고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 당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입 다물라라고 저 조경태 의원이 얘기하듯이 그게 윤석열 뭐 권성동 다 적용되는 거겠죠. 모멘텀을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구에서 이런 부분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마침 이제 어제 출정식을 하고 그 출정식에서 이인기 의원이 신발 끈을 매주면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고 또 권오루월이 물론 이제 안동 출신이지만 TK 지역에서 목이 터져라 또 살아있는 목소리를 외치고 홍준표 지지자들이 같이 이번에 이제 대거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안팎으로 현장 지역과 서울 그 중앙과 등등에서 전체적인 박자가 잘 맞아가면서 대구의 붐이 더 크게 보이고 감동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거는 좋습니다. 지금 기분 좋게 15,000분이 우리 방송 보고 계신데 좋아요 눌러주고 함께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방송 시청할 수 있다. 좋아요 지금 한 4,700분 들어왔는데 오늘 시원하게 한 10,000분 정도 지금 만들어 주시고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 취재한 거 이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가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민심은 폭발하는 거 당연한데 이걸 지금 검찰 쪽으로 취재해 보니까 이상호 기자 분위기가 아주 김건희 쪽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취재됐습니다.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검찰도 지금 뭐 호떡집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 뭐 어제도 보도가 됐나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과거에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했던 팀이 패키지로 돌아왔어. 나 같으면 그렇게 인사내면 아이씨 안 간다고 그러겠다. 근데 뭐 군대랑 똑같으니까 더블백 사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런 모습들이 성공을 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자기들 다시 한번 뭐 심기 뭐 일천에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액션은 충분히 보여줬는데 사실 이번에 소환한 거는 좀 사안이 이제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로 직접 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용만 하지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라고 하는 상징적인 윤석열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가장 욕먹었던 대상이기도 하고 그 수사 때문에 디올백 때 뭐 콜검이라는 얘기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불러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지금 뭐 대선까지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 뭐 집행하겠어, 강제 체포하겠어 이랬는데 내부 기조를 보니까 이제 뭐 제법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심이 좀 느껴지는 액션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김건희 봐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까지 나왔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검찰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압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건희 문제를 직접 겨냥해서 정리하겠다. 그래서 체포영장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들었던 김건희 쪽에서 완전히 경로했다. 그러나 이 경로를 받아줄 대상이 없었다. 혼자서 경로했네 이번에. 경로를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뭐 김땡땡 수석이다 누구 움직여서 그중 조정을 해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취재해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도 아무도 김건희한테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지금 처지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은 뭐만 하면 이제 경로 집권하고 있을 때도 늘 경로 그놈의 경로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진짜 그걸 맞받아주거나 메아리칠 대상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검찰의 약간 장난질은 끝까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법리적으로 한번 보면요. 지금 김건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김건희 민간인입니다. 남편에 대한 즉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약 3개월 정도 남아있죠. 3개월 좀 안 되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남편과 해서 남편의 어떤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거 이거는 뭐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다라면 그건 10년까지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니까 6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까지도 살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서 남편과의 패키지 되는 부분 그러면 단순히 공직선거법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김건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업무방해죄입니다. 공당의 선거, 정당한 공정한 그 공천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이런 부분이라서 약간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직선거법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체포로 연결된다. 요건만 놓고는 도이치는 또 별개의 건이고요. 그 부분은 약간의 페이크를 쓸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이제 이것을 검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긴급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그리고 긴급체포로 간다. 대선 전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단지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명태균, 뭐 건진법사, 이번에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 합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쉬운 거, 이미 해왔던 거 이것만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라고 저는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제까지는 저도 신용이라고 우리 존경하는 박창진 대변인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좀 검찰 내부를 좀 들여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사실 저렇게 인사를 다시 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인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미 대선이 이제 뭐 3주밖에 안 남았고 공수처 뭐 300명 증언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고 검찰을 해체되는 게 명백한데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살놈이라도 살아야겠다. 최소한 그래도 검찰이 뭔가 하기라도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남길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처럼 본질은 못 건드리지만 이미 뭐 넘쳐나는 김건희 정도는 한번 그래도 불러서 뭐 구속은 안 하더라도 체포 상태에서 뭐 다시 뭐 돌이킬 수라도 있는 거니까 강한 인상을 하나 남길 필요 있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동안 많이 시간이 지체됐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선거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급피치를 올리듯이 자꾸 외형을 창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희열만 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건드려 놓고 어쨌든 일부 조사를 해놓고 찔끔거려 놓으면 특검을 막는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까지 기다렸다. 냅둬라. 차라리 그냥 특검으로 전면적으로 가자. 어차피 패키지 특검 갈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과 3주 우리 참을 수 있다. 냅둬라. 아예 생으로 특검으로 해서 완벽하게 갈 테니까 건들지 마라 하는 의견들도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김건희 쪽에서 출석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논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검찰은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에 능한 자들이고 국임당과 용산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우리 언더독 효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가 끌려갔어. 실제로
일각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의도나 응할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 오히려 경계할 대상이다. 지금 검찰이 뭔가 이 대선판에 어떤 식으로든 액터로서 플레이어로서 개입하고 있다. 대단히 이거는 바람직하다.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잊혔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진영에 있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음해를 당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뭐 이 사유가 안 된다 혹은 뭐 증인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네. 선거 국면에. 그래서 이 그 신원이 확인됐고 조사를 시작할 테니 와달라. 근데 요걸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 우리 진영을 또 한번 건드려 보려는 거냐. 아니면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의를 보이겠다. 우리 태세가 전환됐다라는 모습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개의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맥락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아직까지는 저는 의심이 간다. 자, 이렇게 의심은 뭐 충분히 하고 어쨌든 동향은 살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데 제가 댓글로 보니까 이게 경로했다는 이 말이 워낙 유행했던 말이어서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것은 화를 많이 냈다. 경로다. 또는 엄청 짜증을 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후보 생각이 났는데 국토부로 받았던 것이 협박인지 압박인지 부담인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행정가로서 뭔가 이런 외압으로 느꼈는지 요거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경로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것은 짜증인지 아니면 화를 낸 것인지 요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다만 분위기는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이냐. 결국 검찰에서 소환을 시켜서 포토라인에는 세울 것이다. 그것이 구속 여부가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포토라인에 세워서 확실하게 김건희 문제는 정리정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해졌고 여기에 김건희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경로는 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지금 이 상황을 뜻대로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위기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게 김건희에게 예를 들어 포토라인은 심리적으로 보면 남편 윤석열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것과 그 무게감이 같을 겁니다. 네. 심리적 무게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때마침 어제 그 친오빠 김진우가 그 프로필 뭐 카톡 사진에 권총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호처에서 지금 쓰고 있는 권총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들이 지금 극렬하게 물밑에서 저항 반발하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 제보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하셔도 좋고 고발뉴스에 하셔도 좋고 신용환 교수의 직관TV 하셔도 좋고 스픽스에 해도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전파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정보를 취하고 거기에서 예방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권총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의 배우자의 친오빠가 권총을 자기 자신의 카카오톡 대문 사진으로 올리느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본인의 감정 표현, 김건희가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맞습니다. 이런 경계심은 늦추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입니까? 윤석열 열받았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탈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왜 윤석열 내일 국힘 탈당한다 얘기가 나왔는지 서정욱 변호사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저는 조만간 네. 빠르게 내일이라도 이게 대통령의 희생적 먼저 이렇게 선제 탈당. 네. 그러면 이게 또 다시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걸 한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정보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윤석열이 탈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탈당을 하면 국힘 쪽에서 표가 확 몰린다. 뭐 이렇게 이제 예고한 것이죠. 저는 그 윤석열 탈당은 서정욱 변호사가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멤버인데 서정욱 변호사가 쉴드를 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검찰 출석할 때
그 표정과 또 기자들의 전원 안에서 그 재판받을 때 전원을 보면 가장 쫄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이다. 뭐 김건희야 뭐 당연히 같이 쫄고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기댈 데가 없다.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정당에서 정당의 지금 1호 당원으로서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여전히 김문수가 내치지 못하고 안고 있는 것과 탈당해서 나가 있을 때의 그 차이는 아무도 그럼 그 뒤에는 이제 그 찬바람 삭풍 부는 것에 대해서 방어책이 없다. 그렇게 보면 먼저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하듯이 당에 있으나 나가나 자기는 상관없어서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요즘은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개인적 관계는 뭐 이어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탈당설 진짜냐? 내일 당장 탈당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이 나왔는데 이게 탈당이 결정된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대통령은 선거에 이기게 된다는 생각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탈당이 도움된다고 하면 흔쾌하게 탈당을 하고, 또 당에 있는 게 도움된다고 하면 당에 남아있고 후보 뜻에 따라서 본인은 이게 흔쾌히 결정하겠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뭐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특권을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취재한 건데, 뭐 대통령은 하여튼 사심 없이 뭐 자기 굳이 당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굳이 탈당할 이유도 없는데 어느 게 도움이 될지 판단이 안 서니 지금 현재는 따라서 이제 그 당과 후보가 판단해서 탈당이 도움된다 싶으면 흔쾌히 탈당하고 섭섭한 게 없이,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당에 있는 게 오히려 도움된다, 탈당하면 또 친윤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러면 이게 당에 있고, 이런 입장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나라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측근으로부터 들었다.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탈당 준비가 돼 있고 김문수 후보와 국힘에서 결정하면 언제라도 나가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다. 윤석열은 탈당하지 않는다. 아니 탈당 뭐 자기 속마음에서 예를 들어 선거를 이기는데 자기가 탈당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뭐 왜냐면 저 사람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인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단 말이죠. 탈당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꼭 이긴다 하는 확신이 없는 거죠. 본인도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이제 비빌 언덕 한 가지인데 거기에서 그것마저 이기지도 못하고 자기는 광야에 혼자 나갔다. 뒤에 대선 이후에 그런 국면에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무엇을 커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 서 변호사가 나름 저쪽에 정보도 많고 정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줄 아는데 저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서 변호사는 굉장히 그런 쪽에 충성심이 강해요. 그래서 그 쉴드 쳐주는 측면 아니겠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예. 이게 서 변호사님이 전략적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전략을 쓰는 거라고 보이는 게, 저도 한 이틀 전에 그쪽에 계신 패널 분들하고 조그마한 자리가 있었는데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변 얘기는 저는 뭐 좀 길지 않은 얘기라서 자세히 저도 한번 돌려봤는데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탈당하면 친윤이 다 나갈 건데 그래도 원한다면 나가줄게. 요거는 사실은 난 죽어도 못 나간다는 사실은 협박이거든요. 네. 내 편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닙니까? 또 나가면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오늘 날 그러면 붙잡어. 김문수 후보가 네. 뭐 계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자, 윤석열 탈당은 어떻게 할 거냐, 출당. 여기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리가 아니다. 도대체 그 도리가요. 도리의 기준이 뭐고 누구에 대한 무엇의 도리를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도리일 수도 있고 또 왕과 신하의 도리일 수도 있고. 아, 국민에 대한 도리는 그렇죠. 전혀 없는 국민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단어 선택에 굉장히 저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저거는 도리도리에 대한 도리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 계엄에 대한 사과도 개사과인 거죠. 계엄에 대한 것과 탈당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보면. 잠깐만. 네. 우리가 정치평론을 저도 한 15년 이상 했지만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도리도리로 설명을 하는 평론은 맞잖아요. 최초인데. 네, 도리도리에 대한 도리. 이 사람에 대한 도리. 아니
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지금 윤석열과 본인의 관계 그리고 국힘의 대선 후보로서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도리를 생각하면 출당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하다라고 이제 지금 평가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과도하게 비판하는 겁니까, 이 기자님?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 갖고 싶은 거야. 영어로 말하면 케이크도 갖고 싶고 먹기도 하고 싶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는데 이 사람은 모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데려가고 저런 사람들도 다 데려갈 건데 여하튼 너희들은 그냥 오라는 대로 따라와. 그냥 기본적으로 저거는 선거 전략이고 나발이고 좀 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런 상태에서 지금 선거를 한다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출마 영상을 봤거든요. 김문수 네. 후보 보면은 곳곳 김문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에게 사과해라 이 파면 탄핵 사태에 대해서라고 했을 때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비추면서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뭐냐?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국민 앞에서 나는 곳곳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 이 사람들의 의식 흐름은 이렇다. 아직까지 구태하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식의 문제도 있고요. 정체성 문제는 이제 계속 드러날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도리 때문에 본인은 출당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깜짝 저도 오늘 놀랐는데요. 너무 놀랐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인데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1억 7,500만 원이나 받았다라고 이제 하고 민주당에서 이게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고발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정치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후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 정치 행위가 있을 때만 선거 때나 이럴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또 그 당시에는 지금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냐면 그때는 내가 정치인이 아니었다. 정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출마를 한 걸 보면 나는 한 번도 그 뭐 탈당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이없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 이력을 갖다가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하여튼 정확한 내용들을 짚어보고 이거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될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중앙선관위는 일관되게 이게 개인적인 슈퍼챗 형태를 통해서 받는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장해찬 자기 같은 지금도 아마 선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당에 19만 원을 받았다고 본인은 강변을 했죠. 뭐 금액을 못 빼고 19만 원이라고 강변했지만 결국 지금 유죄 취지로 경찰에서 검찰로 저기 넘겨놓은 상태죠. 지금 현재 수사 단계에 있는 거죠. 수사 단계에서 유죄 취지로 지금 넘기고 있죠. 그렇게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요거 조금 뭐 하다가 확 해서 멈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예.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러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알고 계속 했다면 당연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이고 모르고 뭐 했다 그러면 법을 몰랐다 이런 걸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예. 이미 뭐 다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한나라당 국임당에서 경선을 의미 있는 경선을 못 했잖아. 사실 걸러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체크해야 되는 거죠. 네,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지네끼리 뭐 말 따먹기 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개그 콘서트 하다가 후보가 덜컥 돼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큰일 난 거죠. 이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1억 7,500만 원이라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 가서 이것이 본인 개인의 수입으로 가져갔다면 그 채널이 이제 뭐 당선이 될 리도 없지만 어쨌든 당선 무효형을 훨씬 더 넘어서는 수준이 될 텐데 단 하나 여러분들께 팩트 체크 해드리면 본인 이름으로 계정을 판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수익 사업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타인이 위탁사나 또는 대행사가 이런 채널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출연을 시켜서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에서 이 이제 슈퍼챗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법적으로 정리정돈하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 채널이 김문수 TV거든요. 예, 예. 채널 이름 자체가 자기 예, 예. 이름을 걸고 한 채널이라서 지금 뭐 그런
계좌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TV, 자기 타이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픽스에 출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건 직접적으로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네. 자,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놔야 이제 혹시라도 이 채널이 제3자가 명의 개설을 한 것이고 거기에 보통 이렇게 이름을 얹어줘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이름은 알려야 하고 운영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해놔야 당연히 민주당에서 하는 일이 맞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왜냐하면 오늘 경남경찰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명태균 때문에 이제 고소가 돼 있는 건이죠. 언제 출두해서 하라 그러니까 대선 전에 도저히 안 된다. 왜냐하면 하루에 방송이 3개 내지게 되는데 어떻게 창원까지 가서 조사를 받느냐.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내용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아직은.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명태균 씨가 고소를 했다고요? 고소하고 뭐 이성은 씨하고 저하고 뭐 여러 사람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한 판 붙어야 되는데 붙으면 당연히 제가 이기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연락 와서 오라고 하니까 내용이 뭔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도 요즘에는 뭐 걸리면 이렇게 고소 고발을 많이 하니까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1억 7,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제기 정치자금법 문제를 제기하지만 만에 하나 그 채널이 본인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검증이 필요한 거죠. 교차 예, 체크.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텐데 아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본인이 해명하겠죠. 저희는 아니면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의혹 제기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하도 쉬운 상태여서 고소 고발을 반복듯이 대표님도 의혹 하니까 제기한 거 아니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해야 한다. 자, 김문수 후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 만다 이렇게 있는데 먼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 싱크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급한 국힘과 김문수 그러나 아직까지 단일화에 거절 중인 이준석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저는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거부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이번 후보 선출 과정이 좀 파란만장해서 일정한 동정 여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미래를 이렇게 상징하는 후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 없고요.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제 성격을 잘 알거든요. 연락도 못할 겁니다. 제 성격 알기 때문에. 자, 저걸 가지고 우리가 소재로 다뤄야 합니까? 실제 가능성이 없는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 그대로 들으면 됩니까? 아니 만약에 이제 제가 계속 우려의 말씀으로 이들은 무슨 짓인지 다 한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라는 것까지도 항상 우리는 대비하고 본다면 그 사전 단계에 빌드업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이제 한길리서치에서 여론조사 낸 걸 보면 많이 올라갔다. 물론 일부 일정 시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그로는 끌었거든요. 실제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지난 4일 동안 그 클릭 수가 이재명 후보보다 2배 정도 돼요. 김문수 후보 측이. 그거는 4일 동안 한덕수, 김문수 등등이 이제 티키타카 하듯이 하면서 더맨더머 하듯이 하면서 2배 올라가면서 올라갔는데 이 부분을 추세로 만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붙어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둘이 더 했을 때 뭐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는 강력히 또 단일화에 대한 여론이 올라오겠죠. 자기 진영에서. 그런 부분을 경계하면서 보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볼 수 있는 면이 좀 전에도 뭐 언급한 바 있지만 제가 그쪽 패널분들하고 자리를 가졌을 때 나온 얘기인데 이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을 어쩌면 그 다리 브릿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들이 이미 끝난 사이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브릿지는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전략적인 문제로 이걸 접근했을 때 그들은 뭐 무슨 짓이라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을 과연 이 당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는 지금 윤석열의 입장하고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못 받아들일 것이다. 제가 본 여의도 판에서의 사람의 브릿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엊그제까지 단식하던 권성동도 그대로 두고 대표로 쓰고 다 하는 판이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손익계산에 있어서 그게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만 마지막에 남는 것이고 거꾸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꿇고 들어가서라도 당을 접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남는 거죠. 서로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약간 이제 각도의 차이일 뿐
사람에 대한 부분은 누가 브릿지를 하든 근데 이 중요치 점을 않다고 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제 단일화를 해서 이준석이 내가 어떤 선정권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 있어서 치밀하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판을 죽이고 다음 판으로 가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하다. 내가 접수하기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 저는 그 이준석을 컨설팅하는 분들은 그렇게 조언을 네, 하고 네. 있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준석의 희망사항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도 지금 윤석열은 오로지 이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네, 없다. 지금 여전히 지금 쟤들은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이기기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테러도 했었고 계엄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남은 3주 동안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비를 하자라고 우리 아까 우리 박 대변인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준석이랑 오늘 한길 리서치 보면은 뭐 러프하게 보면은 50대 40대 6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50대 40대 6이야? 어제 40이랑 6이랑 합쳐야겠네. 그러면은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네. 그러면 또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면 뭐 선거 부정도 가능하다면서요. 뭐 그렇게 네? 이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다면 쟤네가 생각 못할 게 없지요. 더구나 이준석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는 캐비넷도 있고 실제 지금 검찰을 확인해 보니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강신업 변호사가 재항고 해놔서 네, 올라가 있는 성상납 것도 사건이 있죠. 지금 살아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뭐 이준석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준석의 희망사항은 깔끔하게 이번에 저 박살 나는 거 보고 그리고 뭐 다시 새롭게 자기가 이 땅에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힘당과 민주당은 상당히 유의미한 지금 여론조사 대등한 당대 당으로 보면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인기로 앞서서 그렇지.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 선거 이후에도 국힘당이 없어질 것인가? 그건 난망하죠. 그래서 이준석이 현실적인 고려와 검찰의 캐비넷에 밀려서 막판에 뭐 지난번에 뭐 저 개고기 팔 때는 윤석열이랑 뭐 다시 만난다고 그러고 헤어졌습니까? 자, 절대 저 친구 말을 믿을 수 없는 네. 인물이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인 결과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김문수 후보가 확장성이 있다면 단일화든 아니든 가능한데 아무리 쳐다보더라도 확장성이 지금 없어 보인다. 그래서 본인의 지금 망언 시리즈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정체성 바꿨습니까? 과거에 세월호 관련된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 정강훈 목사하고 자 이런저런 상황들을 바꾸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20여일 동안 과연 확장성을 가지고 후보로서 단일화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확장성이라는 게 한번 거꾸로요. 이재명 후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로 클릭한다 그래서 우루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정책, 민생, 실용, 경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그 행보를 벌써 몇 달 전부터 해왔잖아요. 장기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더 거슬러 가면 저를 영입할 때부터도 다 그런 외연 확장까지도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층까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오늘 보셨듯이 TK에서도 저런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아주 극단적인 언사 그리고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표명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외연확장이라고 한다면 뭐 중도로 예를 들어 윤을 그러면 줄탕을 시키고 뭐 이준석하고 갑자기 이준석 후보랑 합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외연확장이 느껴질 것이냐.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이 모바일 개인 미디어 시대에 자기 결정력이 정말 강해서 모르는 척하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보면 저는 이 기간 이 맥시멈 3주 기간에 외연 확장을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이다. 저는 외연 확장이 의미 없죠. 김문수의 삶과 정치적 궤적 그리고 국힘당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외연 확장 아니에요. 지금 뭐 계속 그런 의식 자체가 없잖아요. 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가서 뭐 새로운 공약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 떡볶이 먹으면서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우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밀어붙여. 여전히 빨갱이들 뭐 쫙 찢어버리겠습니다. 뭐 그따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환호하는 국힘당 지지자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35%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준석이랑
김문수랑 오히려 서로 자기가 맡은 영역에 분담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서로가 차별성이 있어. 그렇잖아요. 서로 차별성을 가진 A와 B가 합쳐지면 그게 시너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지적할 거 지적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 보고 계신데 이거 재방송 아니냐라고 하는 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을 지금 1시간 넘게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저 처음 출연했습니다. 처음 출연했습니다. 자, 우리 박창진 부대변인도 지금 나와 계시고요. 여러분 지금 15,000분 보고 계시면 대단합니다. 지금 아마 9시에 다른 방송 하니까 좀 나가신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린 거 좋아요 좀 누르고 오늘 10,000명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약간 다르게 이상호 기자님하고 우리 신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한동훈은 침묵으로 일관, 홍준표는 오히려 이재명 지지, 그리고 한덕수는 도망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윤석열은 검찰,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김건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국립 호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문수가 대선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느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힘이 사실상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어서 아예 정당으로서 존재 기반이 대선 과정에서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한데 이걸 다루지 않고 단일화가 되느냐, 제대로 원팀으로 있느냐. 오늘 댓글로 정말 무서운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이미 국힘은 원팀이다. 왜냐면 김문수 혼자 사니까 원팀 아니냐. 그렇죠. 빈 텐트가 됐죠. 빅 텐트가 아니라. 원. 그러니까 빅 텐트가 아니고 한 사람이 원팀, 투팀, 쓰리팀 하듯이 원팀 이미 돼 있는데 무슨 원팀이냐라는 이런 이제 일종의 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유머 이제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용태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해보자. 전화하기도 어렵지만 물론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정령 정치인이지만 판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 그래서 이 판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 찍습니까?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은 지지 성향의 그런 유권자의 일종의 태도를 보면 표를 김문수에게 찍습니까? 아니면 투표장에 안 갑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찍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준석의 파이, 김문수의 파이가 합쳐져서 뭔가 시너지가 나려고 그러면 창조적인 새로운 효용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요즘 말로 협업이라 그러거든요. 콜라보 제품 뭐 이런 거 열광하는 것처럼. 근데 요 둘은 합쳐봤자 더 이상의 파괴적인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다. 오히려 망가지는 결과다. 그래서 잘못된 콜라보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융합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당사에서 수많은 지지 선언을 하시는 분들을 가이딩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홍준표를 사랑하는 모임이었나? 예. 예. 여기에 계신 한 30분의 그 원로들이 오셔서 지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본식이 시작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나를 보고 내가 이재명이 뭐 먹으려고 이렇게 온 것 같이 생각 들지? 그래서 아닙니다.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 저기는 진짜 비정상이야. 이제 저기는 정상이라고 내가 볼 수가 없어. 그 결과는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지지자로 남아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원팀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당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한동훈이 가만히 있다 그랬는데 한동훈 전 후보는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하듯이 이제 라방, 먹방처럼 하고 막 하면서 사실상 지금 김문수 또 기존의 그 국힘을 디스를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한동훈 지지자들 입장에서의 그 제1번의 과제는 이제 남은 과제는 뭐 대선은 어차피 이번 판은 진다 하는 것들을 보고 당권인데 당권에서 유리한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져야 되는 거죠, 거꾸로. 네. 그래야 힘이 이제 흐물흐물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고 대부분은 아닐 것이고 상대적으로 포기를 한다. 현타가 오면서 포기를 한다.
아마 이쪽으로 해석해 보면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표차가 생각보다는 더 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압도적으로 더 올리는 건 당연히 그 노력은 중요한 건데 상대적으로 그들이 투표장에 안 가는 확률이 꽤 많이 나올 거다. 자, 그리고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요즘 안 본 지 오래됐지만 신의 한수 있죠. 네. 혹시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태극기라고 해야 됩니까? 길거리 강성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내란 좀비들. 자, 네. 누구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김문수 후보 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통일당 지지하고 있어요. 7번. 자유통일당의 뭐 구주 네. 뭐 약간 독특한 아주 구주완, 종교적인 이 심취가 그대로 느껴지는 이름이던데 그쪽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세계로 교회는 어디가 있는지 압니까? 요새 수사받고 있잖아요. 수사도 받고 있는데 지지를 누구 하느냐? 또 여기는 김문수 쪽으로 가 있어요. 웃기는 거는 정광훈은 지금 누구 지지하는지 알아요? 지지하는 사람이 없대. 자당의 후보를 냈는데 이쪽 저쪽 눈치 보고 있다.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나마 합리성을 1%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인정하지 않고 김문수의 극우 극단 노선에 동의했던 사람은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 여전히 먼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또 있었죠. 그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이영수 씨 지금 오늘 그 민주당에서도 성명을 냈죠. 그 기자회견을 했죠. 이영수 씨 N1번 방부터 N120번 방까지 SNS 흑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김문수의 어떤 조직 홍보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냈었죠. 네. 그런데 그 이영수가 오늘 뭐라고 하면서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다 했냐면 네. 갔더니 인사까지 다 하고 다 악수하고 했는데 보니까 자유통일당 사람들이 이미 다 포진하고 있더라. 포진을 하고 자리를 잡고 있더라. 네. 그래서 난 안 한다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의 힘이 됐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자유의 힘이 됐는지 들어가지 않은 바깥의 세력도 있고 들어온 사람은 이탈하고 그리고 이영수 회장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한때는 이분이 호루라기를 후루룩 불면요. 전국에서 이틀 사흘 만에 2만 명씩 모을 수 있다는 조직의 대가 그분 맞죠? 예. 세미준. 네. 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분인데 이분은 또 왜 빠져나갔느냐라고 이제 해보면 앞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 주변에 일어날 일은 제가 제일 먼저 그 용산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초현실적으로 점치는 사람들처럼 저도 오늘 점쟁이가 돼서 앞으로 벌어진 일 여러분 한번 제대로 쳐다봐 주십시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시민언론 민들레 있죠. 뉴욕타임스 기사를 가지고 딱 올렸어요.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번 5월 12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면 정책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과 국힘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이다라고 데피니션 네. 정의를 딱 내렸어요. 와 기사 좋다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오늘 6.3 대선을 국힘 윤석열에 대한 국민 투표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뉘앙스를 외신 기자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일본인 주재원 기자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국민의힘이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주의에 대한 생각이 일본과 엄연하게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는 오히려 우리가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더 명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런 견해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감해 봅니다. 적극 동의는 하는데 이제 저것도 잘 봐야 됩니다. 하나의 함정이 있죠.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진짜 대한민국 완벽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가려지는 거죠. 지금 저 데피니션이라고만 한다면 민주당에는 누가 나와도 된다는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당연한데 그를 딛고 이런 고난의 행군을 다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어떤 새로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이 가려질 수 있는 데피니션이라는 것은 꼭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EU 에디터님이 시민언론 민들레에 EU 에디터님이 쓰신 건데 6.3 대선은 윤석열의 계엄령이 촉발한 정치 투쟁의 연장이다. 이번 선거전은 정책보다 윤석열과 우익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투표로서 치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재명의 인생 이야기는 많은 한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리고 국가 통합을 위한 중도 실용 노선 이재명 정말로 따로 보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김문수는 오랜 갈짓자 행보를 보였고 극우로 전향한 진보 출신이다. 그리고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국힘당은 더 우양우로 갔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아주 이재명 후보를 잘 조명했다라는 이제 말씀. 그리고 이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의 오히려 존재감이 부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신용환 교수님 해 주셨습니다. 야, 오늘 근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뤘는데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왔는데 많은 분들이 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하다가 11,000명 갔다가 막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17,000명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역시 취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방송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자꾸 그런 댓글이 달려서 생방송의 제가. 결과다 이렇게 해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10시에요. 네. 11시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10시에 제가 스픽쇼를 특집 스픽쇼라고 네? 예전에 스픽쇼. 스픽스쇼라고요. 스픽쇼를 예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렇게 높은 정치 관여 그리고 전문가의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듣기 위해서 내일 제가 저녁 10시에 혼자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요.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할 텐데요. 전화번호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010-8596-0073이라는 전화번호로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고 방송에 직접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정치적 소견을 밝히겠다라고 마음 주신 분은 전화 주시면 전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 성함하고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직접 저희들이 내일 5분 전화 연결을 해서 재밌겠다. 그 재밌게 한번 웃기게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하도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떠들어보라고 하니까 정말로 정치평론 잘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모시고 근데 이거 대박 날 거예요. 진짜 재밌을 것 그래요? 정말 이 거리의 평론가, 우리 시민 평론가들이 예. 얼마나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제 네. 제작진들하고 의논했는데 내일 그러면 직접 전화를 받아서 한 5분은 연결해서 사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짧게 하고 실제 방송에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게 100명, 200명씩 이 문자가 남기면 어떻게 하지? 100명, 200명. 이런 고민도 있는데 또 우리 제작진 중에 한 명은 대표님 전화 안 올 겁니다. 아니야,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전화 옵니다. 엄청 올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애독자 참여 문의 번호를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 성함과 지역과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내일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20일 내일 되면 남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더는 감동적인 스토리 왜 이렇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됐는지 3년 전과 지금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잔치집은 아니지만 아주 활기차게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요. 제가 아예 우통은 벗고 하지 않지만 매우 자유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몇 시부터라고요? 내일 10시부터 하는데요. 왜 11시부터 왜 안 하세요? 아니 11시는 지금 또 고발 뉴스에서 이마 뉴스를 이렇게 합니다. 이상호의 마감 뉴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에 제가 침해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 전화 연결해서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애독자 참여 문의 전화 010-8596-0073으로 여러분들 성함과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지역까지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우리 제작진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스픽스를 좋아하듯이 고발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신용환의 직관TV도 꼭 구독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박찬진 TV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나온 분한테 소개하기에는 오늘 좀 이렇게 끼어들어야지 제가 또 생존하는 게. 근데 오늘 좋았어요. 좋았다. 그리고 이제 직관TV도 구독자 보니까 한 6-7천 명 늘었더라고요. 네, 대단한 성과입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덕분에요. 제가 우쭐합니다. 이상호 기자한테도 우쭐하고요. 또 우리 신용환 교수님한테도 우쭐한데 약간 건방지게는 안 봐주시면 고맙겠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내일 전화 주실 때
간단한 사연을 적어주셔야 사연까지 해주시면 더 PD들이 좋고요. 선택할 때 선택받기가 유리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올려주십시오. 010-8596-0073번으로 정말로 참여해서 여러분들 의견 듣고요. 요걸 또 짧게 저희들이 편집해서 쇼츠나 이렇게 올려서 정말로 이번 대한민국을 바꾸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의 대승리 함께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쇼츠도 만들어줘요. 쇼츠도 만들어 대박이구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을 잘못한 거야? 쇼츠도 만들어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 탄생. 자 여러분들 지금 문TV님 그리고 JSR님 EJK님 너무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EJK님은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굉장히 궁금한데 내일 전화 한번 주시면요. 제가 이분과 직접 통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청천보님 눌러주셨고요. 캐모마일님 우쭐 좋으네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평론가라면 적어도 현실을 꿰뚫어보는 예리함이 있어야지. 그리고 누구누구도 빼라고 또 이야기 갑자기 나왔네. 하여튼 김도희님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하고요. 자 스픽스 좋은데 너무 심하게 대놓고 이재명을 지지하네요. 이재명도 부족한 게 많은 인간이라고 해주니 뭐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경석을 믿고 전화하셔도 되고 스픽스에 정겨환을 믿고 전화해도 되고요. 고발뉴스도 인터넷 비교원 하시죠? 예.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를 보고도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긴데요. 혜택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하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것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바꿀 때는 꼭 비교해서 비교원 전화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전화 받으시거나 그리고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야 인터넷 비교원 하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는다 이런 분 계시죠? 예, 우리는 지금 인터넷 비교 외에는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열심히 여러분들께 홍보를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 꼭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만 분 들어와 계시고요. 대구에서 한우회식 하실 일 있으면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죽전 내거리 용산자 이몰에 있고요. 한우 100g이 1등급 원뿔 이상인데 11,900원이고요. 구이류로 11,900원이면 굉장히 싼 가격인데 053-573-8900 이렇게 하시면서 이용해 주십시오. 가셔서 제 이야기하고 스픽스에서 왔다고 하면 더 대우 잘해 줄 것인데요. 대구 가시거나 아니면 대구에서 회식하는 분 꼭 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제가 속사포죠. 어우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존경합니다. 타고난 천성보다는 생존의 필요성이 사람을 바꾼다. 이재명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 생존의식이 이재명을 더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의 몸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몸이니 잘 경호해서 안전하게 대선까지 순항하길 바라겠습니다. 선택님 스픽스 화이팅 감사드리고요. EJK님은 경영푸드몰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경영푸드도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니까 카카오톡 네이버에 경영푸드 꼭 치시고 좋은 상품 이용 많이 해주십시오. 토마토님께서는 140만 명 스픽스 짝입니다. 깻잎 장군님은 귀에 피가 난답니다. 제가 하도 광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기 경성한우 진짜 맛있어요. 유주님 고맙습니다. 김도희님은 오늘 또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 이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전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오늘 한 개만 더 붙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확 뒤집어 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 가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